저는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 상임위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했고요. 현재 작년부터 내년까지는 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라는 상임위에서 지금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혜성 조사관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전반기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1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서울시 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완전 깊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보다는 기초적인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현재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고, 제가 발표드릴 거는 서울시에서 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큰 축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 참여를 조례화하는데 어느 부분에다가 집어넣는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주민 참여와 투명성 제고. 네, 앞서 아까 여는 말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주체는 그다음에 또 주체 및 그 대상은 반드시 시민이다, 사람이다. 이런 철학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의견 개진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도시관리계획 과정의 주민 참여 실현. 2019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통해서 했던 내용과 두 번째 파트 2는 주민 열람에 관련돼서 전자화를 촉구한 사례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그 관련 조례를 바꾼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입법 배경에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주민 참여는 굉장히 그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절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의 의견 반영에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민 열람 공고 14일, 15일 동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계획이 수립돼서 최종 시작하기 직전에 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사전에, 시민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한마디로 좀 공공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결국은 공익에 대한 공감 인식도 갖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다 아시겠지만 행정구속력 중심의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재산권과 긴밀한 도시 관리 계획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특히 저 도시 관리 계획이 앞서 우리 김혜성 조사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에서도 보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결국 딱 한 가지, 계획도서 열람과 의견 제출 정도밖에 없고요. 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주민 의견 청취가 그냥 유지되는 수준이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 참여는 결국에는 실효성보다는 절차성, 형식성, 요식성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도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플랜과 또 그거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생활권 계획에서는 물론 이제 시민 참여단 100명이 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초지자체, 서울로 말하면 구죠. 구의 25개구에 주민 참여단을 저렇게 4,500명 가량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 계획을 수립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할 때 저렇게 거버넌스를 해서 주민참여단과 공공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것만 해도 다른 시도지사에 비하면 굉장히 진일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저것조차도
사실은 일정 부분 요식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중에서 저 2조에 해당되는 부분,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에서 2조의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획을 사전에 입안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립 체계를 마련한다. 좀 저렇게 좀 선언적 의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일정 부분 선언적 의미로 그 첫 발을 디딘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면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이라고 이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노후한 학교를 40-50년 된 노후한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주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각 일선의 학교의 학부모라든가 학교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무조건 그린 스마트 학교를 선정해서 내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서울시 의회 302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만 각 지역의 학부모들이 서울시 의회로 대거 몰려와서 이거 왜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그냥 단순히 뭐 건축, 재건축해주고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이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정책의 그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가 사실은 올바르게 전달되고 실행되지 않고 좀 폄하되고 조금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사전에 어떠한 정책이든 집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지역 관계자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2년 전에 사전에 입안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 효과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언적 의미가 좀 크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시의 주인인 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사전부터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시민 참여가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씩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표는 서울 2040 서울 플랜의 간단한 지금 구조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 플랜 시민계획단 100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까 4,500명에 가까운 서울 플랜 시민계획단이라고 해서 또 쭉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것조차도 좀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다는 게 주민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계획은 공익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사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함께 공존하고 상존하고 또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주민 어떤 시민기획단 이런 의견들을 받아도 이런 부분에서의 주민들도 잘 좀 이렇게 공익성과 사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적재산권만 좀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계획이 지역사회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수립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해 주는 규정들을 저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보도자료 당시에 2019년도에 나왔던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열람 전자화 촉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19년도에 서울시 행정감사를 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 열람도서 같은 거 보러 가시면 아마 일선 행정청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람도서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저런 열람도서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서류로 목차도 제대로 없어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열람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 가서 주민 열람에 대한 의견서를 쓰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안타깝죠. 아까 김혜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거를 일일이 언제 저걸 행정청에 가서 의견 개진을 합니까? 그래서 주민이 구청에 방문해서 해야 되는 저 제도를 좀 전산화시키자 제발.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시민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관리 계획안 열람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 열람을 하면 보름 동안 해도 의견이 3건, 4건. 근데 생업에 바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시민들은 실제 알았으면 의견 개진을 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고요. 공공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민 열람 공고를 했고 너네들이 의견을 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면피 아닌 면피 상황을 만들어서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핸드폰, 웹, 모바일로도 만들어서 다 공개해라. 예, 다 공개해라. 또 하나 저 부분이죠. 그 시민 세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용역 자료들. 특히 광주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의 거의 90%는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업 기본 계획 구상안이라든가 타당성 에 관한 용역 조사들이 용역에 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도 저 돈의 원천이 어떻게 돼요? 서울시 재정이죠. 서울시 재정의 원천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물론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은 또 국민의 세금일 테고요.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중한 세금으로 저런 용역을 속된 말로 신나게 진행을 하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봐요. 그러니까 정보를 좀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정보들도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대시민 공개를 전량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라고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나 아까 김혜선 박사님이 얘기하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제 뭐 용역이라든가 회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뭐 100% 완벽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지금 공개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어떤 행정의 스마트 디지털화, 계획, 도시계획의 어떤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조금 보실 거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우리 김혜성 조사관님도 얘기하셨죠. 공개를 잘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자열람을 촉구를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권 해석 결과 충분히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현재 제도에서는 주민이 직접 가서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충분히 다 정보 조건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보도자료 복잡한 도시계획 열람공고 개선된다. 뭐 홈페이지에 의견 게재도 할 수 있고 모바일 열람도 가능해졌다. 뭐 이런 당시에 2019년도에 냈던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저렇게 조례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회의록 및 심의 자료들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공개하도록 조례를 저렇게 지금 서울시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람뿐만이 아니라
또 뭐 사본을 제공하는 등 저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들 뭐 또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사적인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위원장이 그밖에 필요하다는 경우. 근데 이제 서울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개발이나 도시정비법이나 도정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알려지면 지역의 어떤 투기, 뭐 주택값, 뭐 주택 가격 상승 이런 데에 부작용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늦게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뭐 이거 앞에 알든 뒤에 알든 뭐 그런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투명하게 무조건 공개를 일부 사안 빼놓고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웹 모바일 다 마찬가지죠. 행정의 스마트화도 기하고 시민의 알 권리 어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충족하고 시민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편리하게 좀 받아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의 도시계획을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러한 측면으로 또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고요. 물론 이거랑 연결해서 또 향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선해야 될, 조금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 조례에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이나 역할들도 후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고요. 뭐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민,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의 런던 플랜, 이거 도시계획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런던 플랜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 도시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그 프랑스 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 평의회를 통해서 지구 평의회를 통해서 저런 것들을 지역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듣고 있다. 우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개발 시대에 잔재가 있어서 그런지 탑다운으로 찍고 바로 진행하는 속도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먼저 간 서구 선진국들은요. 저런 사실은 주민 의견을 받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이 과정 때문에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거는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또 하나의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뭐 베를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플랜 NYC 뉴욕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도시계획 과정의 3분의 1을 뉴욕 같은 경우는 3분의 1 시간을 온전히 이해 당사자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의 본질은 결국은 시민이다. 도시가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도시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는 이 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디지털에 대한 어떤 전환 시대 요구에 맞게끔 도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여러 이런 형태로 지금 발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도시계획의 최근의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디지털 전환이든 기후 환경 변화든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움직이고 실제 생활하고 하는 도시가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사람이고 시민이라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고 또 도시계획에 있던 일들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정보도 취득하고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의회나 국가나 뭐 가리지 않고 국회나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이런 환경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발제 마치겠습니다.